안녕하세요. 당뇨가 있다면 과일을 먹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과일도 달고 당이 많은데 먹어도 괜찮을까? 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계피가 혈당을 낮춰준다더라. 견과류가 당뇨에 좋다더라. 현미나 귀리를 먹으면 혈당이 덜 오른다더라.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당뇨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이 두 가지 궁금증을 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당뇨가 있어도 먹어도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당뇨에 좋다고 소문난 음식들이 정말 혈당을 낮춰주는지. 오늘 영상에서는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 당뇨 영양 권고와 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다고 해서 과일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과일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의 2026년 당뇨병 관리 기준에서도 당뇨가 있는 사람의 식사에는 통과일, 채소, 콩류, 통곡물, 견과류와 씨앗류 같은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포함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은 달기 때문에 당뇨 환자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과일의 종류보다 먹는 형태와 양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사과 한 개와 사과 주스 한 잔은 똑같은 사과로 만들었지만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통과일에는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통째로 먹으면 주스처럼 아주 빠르게 많은 양을 마시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주스는 과일을 여러 개 사용해도 한 잔으로 쉽게 마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한 개를 먹는 것은 괜찮은데 사과 여러 개를 갈아 한 잔으로 마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과일 주스나 스무디는 식이섬유가 줄어들거나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 쉬워 혈당 관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다면 과일은 갈아 마시기보다 가능하면 통째로 드시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과일은 마음껏 먹어도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과일에는 건강에 좋은 성분이 있지만 동시에 탄수화물도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을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한 번에 적당한 양을 먹고 하루 동안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라면 작은 것 한 개 정도, 딸기라면 몇 개 정도, 귤이라면 작은 귤 몇 개 정도처럼 적당량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양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혈당 수치와 복용하는 약, 운동량, 식사량에 따라 적절한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말린 과일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을 먹기 쉽습니다. 즉, 과일 자체를 무조건 피하기보다 통째로 적당량 나누어 먹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당뇨에 좋다는 음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현미, 귀리,
견과류, 콩, 계피, 그리고 각종 건강식품들까지. 그렇다면 이것들을 먹으면 혈당이 실제로 내려갈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혈당을 치료하는 음식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통곡물은 정제된 곡물보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연구들을 종합한 메타 분석에서도 통곡물 섭취는 공복 혈당을 낮추는 방향과 관련이 있었고, 장기적인 당뇨 위험을 낮추는 결과도 관찰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현미를 먹으면 당뇨가 치료된다 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견과류도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호두가 당뇨에 좋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견과류가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구에서 혈당이 뚜렷하게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호두에 대한 연구를 종합한 결과에서도 혈당이나 당화혈색소가 일관되게 크게 개선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견과류는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 등 여러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두를 먹으면 혈당이 내려간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좋은 식단의 한 부분으로 적당량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계피는 어떨까요? 이건 연구 결과가 조금 흥미롭습니다. 최근까지 발표된 여러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에서는 계피 보충제가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를 낮추는 결과가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마다 사용한 계피의 양과 기간이 다르고 결과의 차이도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계피를 먹으면 당뇨약이 필요 없다, 혹은 계피가 혈당을 치료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계피는 어디까지나 음식에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이지 당뇨약을 대신하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 하나를 찾는 것보다 혈당이 덜 오르는 식사 전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 하나가 당뇨를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계피 한 숟가락이 혈당을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채소를 충분히 먹고 통곡물이나 콩류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선택하고 견과류와 생선 같은 좋은 단백질과 지방을 적절히 활용하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와 과자, 빵, 정제된 탄수화물은 줄이는 것. 이런 식습관이 쌓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혈당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음식이라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당뇨 시리즈 마지막 편으로 과일과 당뇨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당뇨가 있다고 과일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통과일을 중심으로 적당량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과일 주스나 스무디보다는 가능하면 과일을 통째로 드세요. 셋째, 현미, 귀리, 콩, 견과류 같은 음식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당뇨를 치료하는 음식은 아닙니다.
넷째, 계피 같은 식품도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서 약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한 음식 하나가 아니라 매일 먹는 식사와 생활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당뇨 시리즈를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당뇨로 식사 걱정을 하시는 분께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지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